그럼 이란은 정치가 좌우가 어떻게 나뉘어요? 좌우가 없죠. 다 우는 거예요. 거기 우우우. 우 아니면 그 호메이니가 좌파를. 전멸시켜버렸죠. 이란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 선거도 하죠. 하지만 하지만 저는 사실 특별 관리 대상이었어요. 그게 뭐죠? 스파이로 찍힌 거예요. 이란 정부에 혁명수비대 이런 데 불려가는 거죠. 요번에 22년에 들어갔을 때도 불려갔어요. 신문을 당했죠. 근데 실제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여자들 다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이란 여자들 중에 자기가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자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보니까 나도 이거 최근에 한 건데 뭐 일론 머스크의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테크노크랍 파티. 그 사람이 뭐 피터 틸?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그거에 연관이 되게 많이 있던데. 아니 그리고 그 테크노크랍 파티의 네. 그 미래 북미 청사진 그거 봤어요? 지도?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테크노크랍 파티. 파티의 캐나다 테크노크랍 파티 아메리카 맵. 그 살짝 지금 미국,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네. 하려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랑 쿠바까지 다 먹는 요 그림 맞죠? 그린란드가 있다는 게 핵심이요. 맞아. 이거 두 번째 거. 이게 이제. 이게 다 그 지금 트럼프가 건드린 데 아니야. 캐나다, 그린란드, 쿠바, 베네수엘라. 그니까. 일론 머스크 외할아버지. 이분이 살짝 캐나다 그 정치에 저 몰랐는데. 캐나다 딥스. 딥스 캐나다 지부 거의 지부장이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 일론이 그 링크가 있더라고. 외할아버지 통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거 마이크 이거 안 끼고 이거 하니까 편하네요. 그쵸.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오늘 무슨 학부였죠?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석사분 두 분 모셨는데 명무경은 다 잘 아실 테고 제이님? 장제이님 네. 맞나요? 정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봐야 되나요? 뭐 여기 보셔도 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 어떤 상황이죠? 제가 보기로는 지금 뭐 사실상 이제 휴전을 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그런 미국 병사들이 막 죽는 거에 대한 적지적 거부감도 엄청 나고 결정적으로 그 공군력이나 미사일만으로 이란을 굴복을 시키지 못했으니까 지상군을 이 상황에서 넣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리고 이란이 이제 항상 자폭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죽는 거 아니다. 다 같이 죽자.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제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이 스트레치 돼 있는 뻗쳐 있는 세력권은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 세력권이고 유럽도 미국 세력권이고 중국, 러시아가 뻔히 이렇게 있는데 이란에 그러면은 모든 힘을 다 쏟는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해피한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자원만 가지고 붙어야 되는 거죠. 요 구역 내에서는. 근데 이란은 자기들 그 홈그라운드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혁명하고 40년 동안 언제라도 미국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 그런 걸로 엄청나게 대비를 약간 북한처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요 구역 안에서 이란의 나와바리 안에서는 그 미국이 이제 힘을 막 다 쏟아가지고 하기에도 피해도 크고 부담도 되고 이란도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란이 뭐 시아파, 자폭 전술 막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완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란은 되게 심한 샤이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샤이드를 설명을 해주세요. 샤이드가 뭐죠? 샤이드는 순교자라는 뜻인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섭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이란에서. 네. 5년 동안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집이 엄청난 이제 보수주의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팔레비 돌아오라고 외치고 뭔가 그 옛날 정권을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홈스테이 했던 아빠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8번을 자진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막 여기저기에 다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또 나갈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샤히드라는 말이 이란의 문화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냥 잠든 것도 샤히드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왜요? 너무 곤히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왜 뭐 기절했네 이러잖아요. 이란 사람들은 샤히드 쇼디어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정도로 이 샤히드가 이란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이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그래도 꽤 사랑한다는 거를 이 이란 밖의 사람들은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샤히드 이런 전통은 굉장히 깊숙이 뿌리내려 있어서 어린 꼬마들도 샤히드 놀이하면서 놀고 온 건물에도 샤히드 벽화가 칠해져 있고 이런 나라라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드론 이름부터 샤헤드 드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국민 전체가 유관순인 느낌? 그쵸. 사실 그런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다. 네.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민주, 평화, 뭐 데모크라시 외치면서 트럼프 뭐 돌아와라 뭐 이러는 사람들 반반 아닐까요? 명호쌤? 반반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어.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너 순교했냐? 그런 거죠. 샤히드니? 이런 거죠. 순교가 그냥 문화구나. 거기. 문화가 된 거죠. 굉장히 깊숙이 잘 살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독립 이런 민주화 운동할 때는 나라를 위해 좀 순교하고 이런 거를 선망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후에서 그런 건지 뭐 개인주의가 많이 시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는 한국에서는 많이 없는 듯한 느낌? 나라를 위해 아니면 대의를 위해 좀 희생한다거나. 근데 그게 좀 종교적인 영향인 건가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란 혁명 이후에 탄생된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이란 혁명을 오래 겪으면서 그리고 막 사실 혁명에는 모든 분파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굉장히 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안 잃은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에서 적어도 남편과 뭐 할아버지와 내 삼촌과 자식과 뭐 조카들이 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거의 10년이잖아요. 그럼 사실 그렇게 계속 쌓이는 분노라든지 이런 적대감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안에서 그러니까 반미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란이라는 국가 이런 정체성을 형성할 때 그런 순교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 문화 자체는 그 시아파 종교에서는 그 이제 카르발라의 비극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쵸. 카르발라. 네, 카르발러. 그 뭐죠? 이라크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창시자. 그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 만들고 죽고 이제 누가 이슬람 그러면 만들고 죽고 무함마드를 이슬람 창업. 누가 이슬람의 그거냐 후계자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나 신성 모독 될 것 같긴 한데 편집해 주시겠죠. 어쨌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이슬람을 이제 그 메시지를 전파를 하시고 좀 딴소리인데 제가 딴 방송 나와가지고 이번에 혁명 수비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뭐 이런 분이었다. 뭐 라리자니라는 사람은요, 이분은요, 뭐 이렇게 하니까 댓글에 왜 남의 나라 사자한테 존댓말 쓰냐고. 진짜로?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파를 하고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순교하신 다음에 순교하신 다음에 순교는 아니지. 편안하게 돌아가신 그래도 순교지 그것도 무조건 순교잖아요. 이란에서는 그쵸.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그냥 순교. 순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후계자를 정할 때 이제 여러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제 한 분 가면은 누가 친박이냐 진박이냐 이런 걸로 하듯이 누가 진짜 무함마드를 잘 따를 것이냐 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니까 이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 되게 훌륭하신 분 같아. 그래서 아부 바크르를 그 무함마드의 대리인으로 삼자. 그 대리인이 칼리프라서 그래서 칼리프인데 그렇게 하자는 파가 있었고 딴 파가 이제 알리라는 사람인데 알리 사위죠. 사위죠 사위. 그 무함마드의 사위. 그 딸 이게 몇 년도죠? 이게 1400년 정도 전. 1400년 전. 그러니까 500년 600년대. 그래서 그 사위가 돼야 된다. 하면서 근거들을 막 대요. 아니 무함마드가 생전에 그 우리 가족들 믿고 잘 해라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엔 뭐 복잡한 일을 거쳐가지고 잘
한 번 됐다가 암살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을 먹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했을 때 이 알리의 아들이 당연히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무함마드의 손자인데 이제 근데 그때 이슬람에서 그 약간 야심가였던 시리아 총독이 내가 그냥 칼리프 할 거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그걸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란을. 아니 아니, 이슬람을. 이슬람 제국. 그러니까 그때는 아라비아 반도 지금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엄청 거대한 이슬람의 최초의 시대였는데 그때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이맘 알리, 그러니까 알리의 그 추종자들이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을 한테 편지를 보내요. 후세인 선생님, 저 사악한 무아위야, 야지드 이런 폭군들한테 이 이슬람을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로 이라크에 쿠파라는 데가 있는데 쿠파로 와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후세인이 한 메카나 메디나 그쪽에 있었는데 엄청 멀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무조건 이거는 내가 이제 암살. 야지드라면은 그 폭군이었다면은 바로 죽이러 보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후세인이 내가 죽을 거 알지만은 간다. 그래서 가다가 진짜 거기서 그 사막에서 그 포위를 당해서 이제 물을 못 마시면서 막 목이 타들어가다가 이제 군대가 와가지고 싹 다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역사적으로 진짜 논쟁이 엄청 많은데 야, 진짜 죽을 거 알고 갔냐 없냐부터 모르고 갔냐부터 근데 이 논쟁을 이제 이란 사람들한테 하면 바로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후세인은 이걸 알고 갔다. 정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바른 길을 위해 갔다. 그렇게 죽는 게 가장 이제 그 믿음의 신앙의 최고의 어떤 명예이자 발현이다라는 게 이제 시아파의 순교 문화인 거죠. 그걸 가지고 혁명을 했고, 근데 혁명을 하고 보니까 그 혁명 자체가 이슬람 혁명이기도 했고, 일단 죽었어요. 내가 경찰이랑 막 대치를 하다가 총을 맞아 죽었어. 그러면 순교했네. 경찰이 총 쏠 거 알고 시위대 갔으니까 순교한 거 맞네. 이렇게 되고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우리 혁명을 무찌르러 온 이라크군을 상대로 거의 자폭 돌격을 감행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순교했네.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순교 경쟁이 붙는? 순교 경쟁도 붙고 네. 이거는 이제 제이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란에서는 그렇게 약간 혁명이나 전쟁 같은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순교를 했다 하면은 엄청 보상을 잘해줘요. 나라 차원에서 보훈 정책이 체제의 근간이죠. 꽤 잘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란 홈스테이 아빠도 테헤란대 근처에서 출판사를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이란에서는. 왜냐하면 출판물을 통제한다는 거는 사실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테헤란 대학교 옆에 있는 출판사들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공서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꽤 이란에서 테헤란 북부 도시에서 부유하게 5명의 아이를 대출 없이 키울 수 있는 재력을 어떻게 보면 이란 이라크 전쟁 참여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사실 홈스테이 문화라는 게 이란에 없어서 근데 그냥 이란어를 잘하고 싶은데 이란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왜 이란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얘기도 되나? 그럼요. 네. 맞아. 그러니까 소개가 너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촬영은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모든 그 파르시 이란어 통번역을 한국에서 거의 1인자시라고. 뭐 1인자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란 그런 영화 이번에 네. 부국제 거기에서 나온 영화도 완전 번역 다 하시고. 부국제는 제가 2016년부터 10년 정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공식 통역사고. 그래서 작년에는 자파르파나의 감독님도 만났고요. 올해인가? 네네네. 네, 제가 통역했고 번역도 했고. 이분인가요? 징역형? 왜 징역이에요? 이게 이란 공부하는 재미지. 그치. 징역은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저를 만나고 들어가셨는데 또 이렇게 이 사진 찍히고 나서 들어가시자마자 근데 계속 이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반체제적인 미디어를 많이 만드시는 분인가요? 근데 본인은 반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이란 정권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반체제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약간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리얼이란
근데 리얼 이란에도 여러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정권이 싫어하는 이란, 리얼 이란을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반체제 정부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냥 자기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 이런 예술가들이 하는 말. 네, 그래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네. 아, 그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 전에? 그 홈스테이 가져가지고 그. 네, 그래서 한 자리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란에서는. 순교랑 뭐 참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쟁형 7번 나가고 해도 되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왜냐면 오히려 그분은 저희 엄마, 홈스테이 엄마는 원래 진짜 부잣집 딸이었고, 전부 다 영국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고,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 참여 이후에 완전 딱 돌아와서는 사실 계급이 바뀐 거고, 되게 신기한 게 저희 홈스테이 엄마는 원래 처도를 안 쓰던 집안 출신이에요. 좀 히잡 같은 거? 네네. 근데 아빠를 만나고 나서 완전 이제 처돌이가 된 거죠. 초돌이. 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나는 50살에 처돌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은 더 진보적이었는데 보수적으로 네. 변하신. 네. 그래서 그런 집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란에는. 이란 정권의 수혜를 입고 그렇게 해서 참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중동에 대해 사실 관심이 아예 없다가 네. 명무경 만나고 또 뭐 앱스타인, 이스라엘 막 이런 거 많이 터지고 네. 중동이 네. 세계에 되게 큰 뉴스의 지정학적인 네. 그런 게 되니까 막 관심을 갖고 보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란은 옛날에 뭐 잠깐 있었던 그 혁명 시대에 그 막 여자분들이 막 미니스커트 입고 그런 짤 몇 개 본 거랑 사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슬람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고 그쵸. 여자들이 운전하면 안 되고. 이란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데요. 그래요. 테헤란에서 여자들 운전하는 거 보면 진짜 기겁한다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데요. 얼마나 운전 잘하고. 그럼 되게 그 보수적인 그런 왕정파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또 되게 진보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그 나라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정체성을 뭔가 카테고라이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제 친구들 되게 있는 집 자식들도 사실 막 자유롭게 살고 외국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렇게 살지만 또 마음 한편에 되게 이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란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그룹 어떤 왕정파 누구는 엄청 신실한 완전 뭐 친정부파 이렇게 나누는 거가 굉장히 의미 없지 않나.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왜 막 한국 뭐 맨날 명수 조선 뭐 조선 사랑하는데 왜 그러니까 그러세요? 사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란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딱 뭐 반반 50-50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은 그 정치가 좌우가 어떻게 나뉘어요? 좌우가 없죠. 다 우인 거예요. 거기 우우우. 우 아니면 그 우? 그러니까 우 아니면 더 우? 좌파는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혁명이 들어오고 그 호메이니가 좌파를 진짜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몇천 명을 죽였기 때문에 네. 정치범 수용소에서 좌파는 싹 쓸렸습니다 그때. 근데 그게 몇 년도죠? 있긴 해요. 8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버려요. 그 혁명이 있을 때. 혁명 정부가. 근데 사실 막시스트들은 아직 있어서 테헤란대나 이렇게 좀 주요 대학들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막시스트가 아직 있죠. 근데 되게 비밀리에 있는 거죠. 자기 막시스트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선 얘기하지 못하고 이란은 그래서 좀 닫혀있는 사회다 보니까 카페 위주로 이렇게 지식인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좀 되게, 살롱 문화 같은 그쵸, 거구나. 살롱처럼. 그래서 그 카페를 단속을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카페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바드 히잡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막 커피 마시면서 머리를 너무 많이 내놓는다거나 이런 거 불심 단속 뜨면은 그 카페가 문 닫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들 위주로 정말 생생한 문화들이 있는데 뭐 삭발한 여자, 장발인 남자 이런 게 전부 다 이슬람 정권에서는 금지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차림새로 자기 막시스트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무정부주의자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볼 수 있는 거죠. 테헤란대 근처에 가면. 근데 이게 현대인의 입장에서 뭔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서구화된 어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는 내가 미개하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2026년에 무슨 두바이 단속이야. 마치 옛날 뭐 우리 옛날에 막 뭐 명패 들던 뭐 그런 시절이나 북한이 뭔가 연상이 되는.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본 입장으로서 네. 그게 미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거기 안에서도 그거를 잘 이뤄가는 시스템이 그래도 존재를 하는 느낌? 이런 거 카오스 속의 질서라고 해야 되나? 혼돈 같잖아요. 근데 나름 그 안에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는 비행기 랜딩하기 전부터 이제 이걸 써야 되거든요. 외국인이나 뭐 할 거 없이. 근데 처음에는 답답해 미치죠. 이걸 왜 써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에선 테헤란대 앞에서는 제가 단추를 안 잠궈지는 옷을 입고 갔다가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라고. 네. 근데 미칠 노릇이죠.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 반인데 왕복 3시간인데. 그래서 이 옷핀으로 잠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어떤 수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좀 관대한 수위는 들여보내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이러고. 근데 어떤 수위는 집에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학교 교칙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강이까지는 닫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꾸역꾸역 거기 이제 이란에서 옷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란 옷을. 예. 이란 옷을 점점. 그러면 이란 여기 딱딱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 그럼 채워서 들어가고. 나중에 되면 또 머리 안 감고 이럴 때 그냥 편하고. 그냥 또 하라고 하니까 하고 괜히 또 튀면 또 괜히 거기서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 있을 때 삼성 주재원분들, 와이프분들 몇 분 뭐 쫓겨나기도 하고 제대로 안 쓰고. 근데 그 나라 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장점이 있나요? 보시기에 그렇게 뭔가 보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 뭔가 사회 규율을 뭔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더 내셔널리스틱하게 뭔가 만들 수 있다든지 뭔가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을 계속 뭔가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포스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생각해볼 문제다. 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 히잡 문제는 조금 소모적이 된 게 커가지고 그 실제로 24년에 제가 갔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제이슨 계실 때보다는 저는 22년이 마지막이거든요. 22년에 그 마하사 아미니가 히잡 단속 하다가 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사고사인데 뭐 그렇게 막 순교 프레이밍? 순교 프레이밍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게 그때 이제 마하사 아미니 시위 때 시위대의 구호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얘들은 이제 시아파 이슬람 학을 떼는 애들이 시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마하사 아미니를 어떤 이제 순교자의 감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막 나온 거죠. 근데 이란 애들이 이걸 되게 잘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딱 뭔가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도화선을 확 불태우는? 그게 시아파의 정서라서.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는 정권에서 거의 사실상 반포기를 해가지고, 물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딱 어깨에 그냥 걸치고, 잔소리 들으면은 그냥, 에이씨, 들어서 쓴다 하고, 쓱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좀 마스크처럼, 코로나 마스크. 예. 일단은 맞아. 약간 코로나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게, 그런 규율이 이제 한번 잡히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규율을 뭐 따르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은 약간 뭐랄까?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눈치. 그리고 세월의 지혜. 이를테면, 오늘은 그 단속 좀 심하게 하는 날일 것 같은데? 하면 좀 눈치 보고, 뭐, 아니면은, 저 카페는 그래도 약간. 그치, 좀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일단 저는 뭐 여자가 아니니까 히잡 문제로는 뭐 저는 전혀 그게 없었지만은, 그 라마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돼지는 굉장히 문제적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사실, 굶는 거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커피 중독자로서, 카페에 놨는 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커피도 못 마셔? 하면서. 그냥 뭐 밥만 안 먹고 커피는 마시면 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란 친구들을 그때 테헤란에서 좀 알고 지내면서 그때 저도 잠깐 있을 때 전 짧게 있었는데 딱 라마단에 걸려가지고. 그때 딱 가셨구나. 네. 근데 다 이제 지혜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카페는 몰래 여는지. 그 카페 주인들도 단속 안 걸리게 어떻게 이제 뇌물 잘 먹이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람 살아가는 어떤 그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장점이 뭐냐 했을 때 그런 걸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결집을 잘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답답하고 그러도 보여도 이 어떤 위기 상황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사람들 막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반미 집회 계속하고 뭐 그런 어떤 효과 그걸 노리고 계속 한 거겠죠. 근데 쳐도를 쓰고 그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은 명웅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진짜 신기하게. 왜냐면 저는 혁명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외국인 중에 유일하게 이슬람 혁명 수업을 들은 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혁명은 물라가 진행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성직자. 그리고 진짜 이제 전부 다 그 완전 심한 쳐돌이. 그러니까 눈만 살짝 이렇게 내놓고 입에 쳐도르를 무는 그 엄청 답답한 저런 친구들이 가득 이제 있는 수업인데 그 수업은 저도 저걸 쓰고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럼 저걸 듣고 혁명 수업 듣잖아요. 마음이 웅장하다고. 마음이 웅장해진다. 나도 모르게. 막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그 이슬람 성직자 그 물라들 이제 꼼 같은 종교 도시 가면은 길거리에 그냥 인구의 거의 그 도시는 막 인구의 10%가 그런 이슬람 관련된 종사자들이 사는 데라서 한국으로 치면 진짜로 그 안동 하회마을 양만 복장으로 걸어 다니고 그 사람들이 강의실 들어와서 한자 겁나 쓰면서 유교 경전 막 가르치고 거기는 아랍어 거죠. 아랍어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저렇게 아까 그 보여주신 저런 사진 입고서 이거 있잖아요. 곰에 가면은 이란식뿐만이 아니라 저런 그 부르카 스타일도 많거든요. 헤드가는 페이스 베일 얼굴은 하잖아요. 나오는. 그러면 저런 여자들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요. 페이스 베일 한번 들고 밥 한번 먹고. 페이스 베일 한번 들고 밥 한번 먹고. 근데 또 저렇게 하다 보잖아요. 저걸 계속 보면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겠지. 사실 저 불카 수준으로 쓰는 거는 코로나 시절에 아니, 진짜 저런 느낌이에요. 이걸 한 번 들고 먹고 이러니까 처음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게. 근데 또 보다 보면 이거에서 궁금해지는 게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이걸 선택을 하는 것과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그냥 태어난 거에 대한 그게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막 30 먹고 교회를 가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믿으니까 가는 거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끝까지 그냥 이렇게 그죠. 뭔가 키워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는 건지 진짜로 저걸 믿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 부분? 근데 오히려 그렇게 태어나서 더 센 건가? 근데 기독교랑은 또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자체가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조건 기독교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슬람은 사실 태어나면 그냥 그 순간 이슬람이기 때문에 무슬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냥 그 자식이 무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애초에 다르지 않나 그거를 기독교 집안이랑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슬람 특히 이란에 있는 여자친구들 보면은 7살, 8살 이때부터 이제 마그나에 같은 걸 쓰고서 학교에 가거든요. 마그나에라는 건 이제 이란식 뭐 베일 같은 건데 약간 관공서용이에요. 근데 저거를 그냥 7살, 8살 아니면 더 심한 집은 5살부터 씌우는 집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게 옳고 그르다 생각하면서 자라는 친구들을 거의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입으면 편안한 거죠, 쟤들은. 저걸 입고 자랐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파티나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면 저 모습이 자기인 거죠. 저걸 쓴 저거까지가 자기의 외모인 거죠. 저 증명사진도 저렇게 찍고 저거 있어야 돼요. 진짜. 여권 사진도 저렇게. 네. 저도 저 사진 있어요. 근데 약간 청개구리 정신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팔레비 시절에 종교는 미개한 거야 하면서 때려잡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혁명을 한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 아저씨 모스크 아저씨 뭐 많았지만은 그 혁명의 이제 지도부들은 진짜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종교를 막 무시하고 막 약간 드러내지 말라. 너 이슬람인 거 티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내가 믿겠다는데 뭐 하면서 이 종교를 오히려 더 혁명 이념으로 발전을 시켜는 거고 그래서 혁명을 했어. 정권 잡고 자식들한테 야 이제 이슬람 열심히 믿으면서 해봐 하니까 이 자식들은 아니 내가 믿고 말고 내 맘인지 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청개구리
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이란은 20대가 더 컨서베이티브 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리버럴을 겪어봤고, 그래서 이란에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저랑 같은 세대들, 3040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들 많고요. 혁명 이후에 이제 태어난. 왜냐면 79년 혁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80, 88년 이때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이렇게 이란의 북부 도시 테헤란 북부 가면 이제 부촌 이런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의 유러피안 같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란 되게 재밌는 거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자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은 뭔가 나도 명무기 형이랑 이란 얘기를 몇 번 하면서 이게 피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왕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혁명 수비대, 이건 군사 집단이고. 왕정은 없지. 날라갔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끝? 혁명 왕정을 약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79년까지 어. 왕정이 있었던 거고, 네. 79년에 혁명이 나서 이제 왕은 이제 쫓겨나고 망명을 하고 이제 이슬람 공화국 조모리에 아주 중요한 조모리의 이슬람이 이런.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는 거죠. 종교 기관부터 해가지고 권력 기관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있는 거죠. 근데 왕정파가 있는 건데 왕정파도 되게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는 것 같긴 해. 근데 다 디아스포라 같아요, 저는. 근데 저 24년에 갔을 때는 꽤 많았어요? 좀 영어 쓰는 애들 위주긴 한데 많이 늘은 것 같긴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슬람파가 마조리티, 그렇죠? 대다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 미국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좀 친미주의적인 애들이 좀 소수 이건가? 일단은 이게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가 여론조사를 뭐 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거 알 수가 없어. 몇 퍼센티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슬람파라는 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게, 그냥 나는 사적으로 이슬람을 열심히 믿는데 정치는 별로 관심 없어. 맞아.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나는 근데 딱히 종교를 엄청나게 믿진 않지만은, 혁명, 전쟁 그치. 가슴이 웅장해지지 하면서 애국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이란에 뭔가 그렇게 딱 분별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은 실제로 다민족 국가거든요. 아르메니안도 있고 뭐 진짜 밑으로 내려가면 흑인들도 있고 기시섬에는 뭐 위에 러시아에서 온 루스들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근데 그 종교도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우리 교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There's no Islam. There are Islams. 이슬람에도 분파가 많구나, 되게. 그러니까 진짜 그게 본인이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하물며 어떻겠어요? 다민족 국가에 뭐 그 안에도 이슬람을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지금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도 그 혁명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어느 만큼 따르는지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게 있을 거니까 뭔가 하나로 이렇게 딱딱 정리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시아파에서 아까 말한 뭐 이맘 후세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아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종말의 때 예수와 함께 내려오신 사람 마흐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예수한테도 기독교는 기도를 하고 뭐 또 가톨릭에서는 뭐 성인들한테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아파는 약간 이맘이라든가 후세인, 뭐 마흐디, 알리 이런 사람한테도 그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 사람 엄청 이제 신실한 시아파인데 이라크에 그 성지들이 있거든요. 이라크 막 10번은 갔대. 돈도 없는데. 근데 기도 내용이 다 그거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 하즈레트 마흐디께 기도 드린다. 너와 나에게 돈을 많이 주길. 이게 정부에서는 별로 원하는 무슬림은 아닌 거죠. 정부는 돈보다는 이제 혁명 정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럼 시아파, 이슬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일단은. 아니지. 이슬람에 그러니까 이슬람 기독교가 안에 있고 시아파. 기독교가 있고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가 있듯이 네. 이슬람이 크게 있고 거기에 시아파, 순니. 순니파, 시아파도 이제 5이만파, 7이만파, 12만파가 그치. 있는데 그럼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그 하메네이 거기는 어디예요? 시아? 시아 12만 파겠죠. 12이만파 시아파. 네. 이제 정리되셨나요? 조금 이게 근데 되게 복잡하다, 진짜. 이게 뭔가 딱
핀포인트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이런 엄청 다양성이 있는 나라여서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좀 속상했거든요. 이란을 너무 단편적으로 특히 밖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뭔가 그 안에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너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진짜 외모는 막 바드 히잡이처럼 나쁘게 하고 다녀도 또 얘기해보면 굉장히 신실한 친구가 있고요. 막 초도르를 뒤지고 쓰고 다니는데 이 안에는 또 엄청난 자아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른 거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란 여성 안에서는 좀 페미니즘이나 이런 PC 문화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건가요? 그걸 반 PC적인. 이란 여자들 다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그쵸. 다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지. 오. 이란 여자들 중에 자기가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자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페미니스트란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슬람 그 아이디올로지랑 그래도 같이 잘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냥 외부자 입장을 보기에 뭔가 상충되는 듯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죠. 이슬람식 페미니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페미니즘이랑 좀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 페미니즘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러니까 나 뭐 이슬람입니다. 어떤 이슬람 있는데, 뭐 라마단 때 그래도 밥은 좀 먹을 수 있는 이슬람. 이런 인간들이 요즘 많아졌단 말이에요. 좀 더 패션 이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패션 이슬람이라 생각 안 해. 그게 진짜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테면 저희 지도 교수님 그 이란 그 고향 이란이시고 중학교 때 이란 사셨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 때 맨날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 이란에서 진짜 평생 할머니로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술을 엄청 좋아했다. 이슬람은 술을 금지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무슬림은 아님? 뭐 이런 문제처럼 페미니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의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보통 히잡 반대. 왜 나라가 여성의 어떤 막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거 그냥 벗고 네. 불태우자 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여성들 그거지만은 근데 일테면은 그 차도로 딱 반정하게 쓰고 생물학 연구소에서 맞아. 분자 생물학 박사 받으면서 운전 자기가 하면서 논문 내고 워킹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자기 페미니즘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나라에서 덕봐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히잡 집어 던지고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란 여자들도 있고 또 진짜 뒤집어 쓰고 이게 진짜 페미니즘이다. 그게 진짜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건 좀 더 사람들도 그냥 있는 거죠. 뭐죠? 그냥 여성한테 익스펙되는 그런 롤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페미니즘이다. 아니 근데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는 워킹맘이 여성에게 기대되는 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식 페미니 사실 이슬라믹 페미니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 진짜 여자의 여성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 네. 처도르를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이슬람식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단정하게 그 명무쌤이 얘기한 것처럼 딱 각 잡고 쓰고 딱 자기가 하는 일 하고 하지만 뭐 히잡을 벗어 던진다거나 뭐 여자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게 꼭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제가 나와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란에서는 또 동성애가 불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트랜스젠더 비율이 엄청 높다. 맞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남자가 좋은데 게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차라리 여자가 되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더 레디컬한 느낌? 저희 이거 수업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란이 이슬람 국가 중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허락한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성애는 불법이지만 여성의 성 전환은 합법한다. 그게 아마 호메이니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 연설을 했나? 말을 했나? 그렇게 해서 이걸로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꼭 그렇게 되게 막 닫혀있지만은 않다.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게 그렇게 허락은 해주고 이란이 의학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수술 비율은 꽤 높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주진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서가. 그래서 근데 트랜스젠더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혁명 초기에는 막 진짜 나라가 워낙 혼란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막 좀 약간 뽕에 차가지고 엄청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 결론은 다 이제 군대식으로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그냥 관공서에 다니면 남들 기도하니까 아유 알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점수에 평가되기도 하고. 저는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테헤란 대학교가 있는 곳이 이제 엥겔럽 거리라고. 엥겔럽? 네. 엥겔럽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혁명이란 뜻인데 예. 거기는 약간 혁명의 거리? 예. 공산권 히어브나 엥겔럽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히어브나 엥겔럽 스트리트. 혁명거리. 혁명의 거리. 예. 거기 약간 공산주의 느낌이 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농민거리. 맞아. 노동자 거리. 캐슈마르즈 있고 카레갸르. 커르갸르 맞아요. 다 우리 학교 근처. 저 저기 다녔거든요. 여기 기억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마 지하철역이 우리 학교다. 우리 학교 근처야. 우리 학교 근처. 이거 직진하면 뭐지? 바로 학교예요. 이게 이란의 고대 영웅이 이제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그 테헤란에서 그 이제 저기가 이제 벽화 명소예요. 벽화 명소. 아, 저기가 항상 메인 띠이 저기 걸리거든요. 저기 벽화는 늘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이제 볼 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이렇게 항상 바뀌어요. 근데 이제 막 큰 뉴스가 나온다. 난 그럼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그 이란에 있을 때가 24년에 그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성을 공격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진짜 하루 만에 저 그림들이 그냥 싹 바뀌는 거여서 어떻게 저 큰 그림을 하루 만에 다 그려가지고 걸어놓지? 그러니까. 저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가 혁명역이고 네, 엥겔럽. 테헤란 지하철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엥겔럽 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시립극장역이 있어요. 예. 테아트로 샤르 여기 있고 그쪽에 아마 그거 있잖아요. 뭐야? 그 대학생 공원인가? 아, 더네슈, 파르케 더네슈. 예. 이제 거기를 이제 친구랑 지나가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여기가 이란 테헤란의 대표적인 마약 명소? 마약 명소이자 그 게이 명소. 만남의 왕자. 맞아요. 거기 그래서 외국인들 거기다 많이 잡혀가요. 대마초를 그렇게 핀다 그러는데 거기가 아프가니스탄이 대마초 생산률이 1위잖아요. 아, 그리고 거기 막 헤로인 생산, 그 포피시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아프가니스탄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이 많이 넘어오니까 이란으로 이란 거기서 파르케 더네슈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마약을 해서 프랑스 애들 그렇게 거길 많아요. 프랑스 애들. 네, 프랑스 애들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프랑스 애들이. 그래서 그 뭐지? 거기 딱 보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평범한 테헤란 어디나 널려 있는 공원이네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저 동네는 이제 약간 저렇게 모이는 곳이고 단속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안 있고 뜰 때도 있고. 적당히 눈치껏.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게이 이런 레즈비언 문화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카페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란어로는 커페라고 하는데 그 커페들 위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대놓고 연애를 즐기고 하는 게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게 엄청난 어떤 투쟁인 거죠. 그런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하는 게. 그래서 레즈비언들도 꽤 많고 게이들도 꽤 많아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다 그쵸?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다 똑같죠. 그리고 어쨌든 이 혁명 정부가 추구한 거는 우리가 나라를 무슨 탈레반처럼 막 여자들 다 집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히잡만 쓰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식의 운전도 해라 뭐 이런 그쵸. 거라서 근데 한번 그 사람들이 약간 학교 공부 받고 조금 직장 찾고 이러면은 뭔가 자율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국가랑 정부랑 대화하는 법도 알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눈치 봐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혁명 정부의 역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꽤 놀랬던 게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신기하게 보면은 이란 친구들 전부 다 보험 캣업 같이 책처럼 이렇게 보험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진료 같은 거를 그렇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시스템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랑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선진화됐다고 느낀 게 우리는 연고 같은 거에 이름 붙이잖아요. 후시딘이나 말해도 되나? 예, 네, 마데카솔 이런 거. 공중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유럽처럼 그냥 원 재료를 불러요. 아, 무슨 뭐 바이오말, 뭐 시딘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불러서 국민들이 꽤 그거에 대한 지식도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서 병원에 가는 시스템이 유럽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료보험도 꽤 잘 돼 있고 원하면 박사까지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명호쌤이 말한 것처럼 시스템 같은 게 생기는 거겠죠? 아니, 나는 둘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란을 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그렇게 크로스오버가 많이 없잖아. 문화적으로나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테헤란로도 있고 하니까 막 그 경제적 교류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문화적으로 막 이란이나 중동에 왜 이렇게 파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재밌어가지고 이란에 이렇게 꽂히신 거예요, 다들? 쌤은요? 저는 혁명이 아직도 있다는 나라가 그냥 그 자체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아, 그냥 그 혁명으로 피가 쌤은 뜨거워지는 진짜 그... 조물이죠. 그럼요. 아니 저는 원래 소련을 공부를 했는데 네. 소련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현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전공을 또 그쪽으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소련, 이란 이 두 나라를 약간 같이 보는 걸로 요즘 좀 잡고 있죠. 역사적인 호기심. 쌤 역사적인 호기심이구나. 그 역사적으로 여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막 이런 오스만 제국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이 중동 쪽에. 그거 얘기하려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라서. 근데 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또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점을 많이 좀 더 요즘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 느낌? 예. 그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나라에서 막 바리깡으로 밀고 다니게 하고 예. 그런 거 일단 저희 아버지 세대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좀 보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도 보면은 적당히 또 눈치껏의 기술들을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근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 아주 존경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건 아 진짜. 벌써 아 그 다 통행을 다 하셨기 했어요. 때문에. 통행아웃 했어요? 저 뭐 아니 제 이름을 쳐보면은 나오는데 아 진짜. 뭐 저 한번 쳐볼 수 있나요? 임명묵 한번. 한번 쳐주세요. 임명묵 박정희 한번 쳐주세요. 임명목 박정희. 있네. 아, 벌써 칼럼까지. 이란 전쟁에 떠올리게 되는 진짜 박정희 씨. 열심히 하셨네. 임명목 회장님 박정희를 어떻게 이해해? 벌써 공개적으로 벌써 많이 샤라웃을 하신. 네,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 국가주의라든가 막 혁명, 뭐 산업 정책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흔히 어떤 나라들을 생각할 때 약간 좀 민주주의냐 자유냐 이런 걸로만 많이 보지만은 저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국가, 뭐 산업 조직, 경제 개발, 뭐 국가 통제 막 이런 거라서 약간 제가 그걸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는 관점에서 또 쟤들은 또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이제 중간에 같이 얽히고 설키는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베트남 전쟁이 이란과 한국에 동시에 끼친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이란에 끼친 영향도 있고 반대로 이란에서 소련군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게 6.25랑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되게 생각보다 크로스 되는 게 많다.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맞아, 제가 이란에 그 아르제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혁명 지지, 저랑 동갑인 친구들한테 물담배집에서 물담배 엄청 피면서 맨날 놀았거든요. 티샤? 예. 네. 거긴 깔리안이라고 하는데. 갤륨. 이란 체류 2달. 이란 체류 5년. 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주몽 같은 한국의 이제 전통과 문화를 알려주는 좋은 드라마 볼 때가 있었는데, 네. 요즘 애들 BTS 같은 거 보고 문제가 많다. 괜찮으시겠어요? 걔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오해를, 저 케이팝 전문가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또 미국 동맹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제가 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핵 개발을 하시려다가 내가 봤을 때는 CIA가 좀 손을 쓴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런 가설이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약간 핵 개발 CIA 얘기 듣자마자 샤이 들으셨다. 순교하신 순교자셨 그분도 순교자시구나. 그런 어디서요? 어디서 얘기한 거야? 그거가 이제 그 탈레간이랑 발리아스르 사이에 있는 그 카페에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형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그 좀 혁명과 뭔가 이런 거에 피가 좀 이렇게 끓는구나. 뭔가 이게 좀 그 70년대 한국에서 살아보지 못한 모르는 향수가 향수까지는 아니고 저는 제가 NPC 방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항상 이제 찐따로 살아왔고 겁쟁이에다가 이제 막 빌빌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대를 약간 생소하고 와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살지? 이런 데서 느끼는 어떤 그런 호기심? 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한을 하면서 되게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쌤을 만나고서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게 참 좋다. 근데 저랑 좀 관심사는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란어라는 게 외대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랍어과를 할지 이란어과를 갈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랍어과는 그래도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란어과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일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랍어는 이미 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 경쟁주의 사회 느낌으로, 이렇게 막 치열한 사회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일장이 돼보자 해서 이란어과를 갔죠. 근데 이란어과를 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란어를 저처럼 재밌어 하진 않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중동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중동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렇게 다 관심이 없어 보이길래 저도 이렇게 있다가 유학을 딱 갔는데 이란어를 딱 하는데 입에 착 붙는 거죠, 이란어가. 이거 내 거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언어로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명호쌤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란어로 이해하는 이란 세상, 그리고 이란 여자들, 그리고 이란 아이들, 그리고 다민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좀 다르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 엔제투자 그 연장전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또 이란에 사시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 썰 같은 거, 뭐 카페에서 뭐 단속 뜨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실제 그 개인적인 경험 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저 이제 이란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저 이제 그래도 이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란이 아니라 한국이 이란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쵸. 한국이 생각보다 이란보다 통제적인 것도 많다니까. 쌤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이란 들어갈 수 있는 거? 한국 이란 그건 썰.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건 트럼프가 결정해 주겠죠. 아무튼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페이스. 이란 사람들이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다비라고 해요. 예의가 바르다? 이 말을 한국인들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인 이런 얘기 했어요. 비하다? 비하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아는 거예요. 난 이 책 읽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책을 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랬더니 이거 북한 애들이 다 번역해 주잖아요. 와. 사실 이란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란에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란인들이 아직 서로 감시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진짜 북한 같은 그런 게 있구나.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